제가 오늘 준비한 직설은요. 대한민국 청소년이 조선노동당을 배우고 있다. 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뭐 리더가 성인이라고 해도 이 컨셉 자체가 중고생들이 주축으로 했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단체가 빌드업 될 수 있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떻게 중고생들이 저렇게 트렌디하지 못한 디자인을 네, 혁명적인 디자인을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저렇게 어떻게 중고생이 06년, 07년생이 어떻게 저런 올드한 피켓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중고생들이 주도적으로 했다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중고생들의 모임이 그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루트를 잘 알아가지고 서울시 활동보조금을 5,500만 원가량을 받았는지도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돈으로 중고생들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뭐 이런 주제 등의 친북 성향의 강연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우리 아이들, 조카들, 우리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거 뭐 서울시에서 하는 거야. 그럼 무방비 상태로 시에서 하는 거구나. 갔는데 북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게다가 강연자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강연을 뭐 사범님이 하는 건 맞는데 뭐 그 사범이 그 사범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네요. 태권도 사범도 아니고 유도 사범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한테 우리 애들이 배운 거예요. 물론 그 모 당대표도 사범이죠. 네, 어쨌든 이 나라에 사범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범은 교육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네, 촛불연대가 중고생 간판 달고 서울시 돈 받아서 청소년 불러서 청소년들에게 친북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에 북한 선전 매체 자료까지 활용했다고 하고요.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설명했다는 걸 들었다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뭐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강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에 툭 하면 범죄 기록 회보서 떼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 툭 하면 범죄 기록 회보서 떼우라고 해서 저도 뭐 없음 뭐 이런 걸 이제 떼간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강사님, 거기서 강연했다는 그 강사님이 국보법 위반한 전력은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청소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를 보면서 2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이분이. 근데 이제 교복을 자꾸 입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사진을 보는데 그 중에는 거의 뭐 양준혁 선수인가 뭐 이 정도 외모를 가진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중고등학생이 시위나 할 수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나오는 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자기가 중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좀 교복을 입고 나온다라는 건 약간 좀 제가 보기에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제가 그 나이트에서 MC를 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벤트가 있긴 했어요. 그 뭐 교복을 입고. 드레스 코드, 네, 신분증 검사하고. 근데 그 포스터 우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주체 포스터 좀. 네. 봐야죠. 포스터가 결코 트렌디하지 않아. 아주 클래식한 내용인데. 저거는 중고등학생의 감성일 수가 없어요. 혁명 정권 세워내자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나? 근데 보세요. 왼쪽 상단 중간쯤에 네. 준비물, 교복, 드레스 코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 보니까 또 깔고 앉을 노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너무 심각하죠. 이유가 끔찍하죠. 뭐냐면 교복이 단순히 그냥 교복이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저 교복 얘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교복을 입는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역시 네. 미래 세대 역시 윤석열을 싫어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예전에 거거든요. 괜히 유모차 끌고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식이 주는 정치적 의미라는 것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특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치에 관심이 있든 정치에 관심이 없든 잘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이 청소년들의 생각을 마치 자신들이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청소년도 아닌 게 더 큰 문제인 거고, 그렇죠. 청소년도 아닌 사람들이 청소년인 척하면서 메시지를 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시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민노총에서 시위를 대부분 옷을 다 비슷하게 유니폼처럼 맞춰서 입는데, 제가 민노총 옷 비슷한 걸 입어요. 거의 뭐 글씨도 비슷하고. 그 청년 책으로 와서
민노총을 계속 비판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게 약간 잘못 보면 야, 저 민노총 저쪽에서도 저렇게 민노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저런 식으로 교복의 의미를 나쁘게 변질시킬 수 없어요. 괜찮다. 이 그러면 친구- 다음 주에 컨셉 잡아가지고 네. 민노총 조끼 입고 그리고 또 저는 박주민 의원할게요. 닮았으니까. 저는 그냥 이쪽 기로 그냥. 이분이 좀 무서운 게 정치 선동을 굉장히 잘 배우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맞아, 이력이 맞아. 좀 특이하신 디테일해. 게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 통진당 활동을 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중학생일 때 통진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것도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엘리트 코스네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얘기에 따르면은 뭐 학생 인권이 됐거나 두발 자유 뭐 이런 거와 네. 뭐 이념이 일치했기 때문에 통진당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통진당에 대해서 활동을 할 정도면 그까지 보지는 않고 NL이나 PD 계열 이쪽까지 가게 되잖아요. 야, 그 나라는 두발 안 자유로운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형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강사가 김련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탈북자예요. 탈북자인데 이게 그 우연이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강사를 섭외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시던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김연희 선생님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사로운 분이 아니에요. 2017년도까지 탈북자 중에서 나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달라라고 주장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오호. 이 사람 말고는 없어요. 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겪고도 그럴 네. 정도면 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김연희 씨 한 분밖에 없었던 야.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또 하필이면 여기 가가지고 강연했던 거지.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뭐 참가자가 10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 선동 기술이 좀 뛰어난 이유가 약간 좀 그렇게 좀 공부를 좀 다른 맥락으로 열심히 해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백두혈통이네요.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백두혈통 국내 맞지. 뭐 남측 네. 지구에서는 뭐 이쪽 남측에서는 야. 거의 백두혈통급이네. 네. 아니 그리고 이 지금 종북 문제가 네. 사실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색깔론이다라고 또 얘기가 있는데 되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바로 지난주였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제 그 노란봉투법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됐거나 민주당에서 이거 빨리 입법 처리해라라고 이제 뭐 또 기자 간담회 같은 거 하던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요? 박석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 박석순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 그냥 시위꾼이에요. 전문 시위꾼인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좌파적인 좀 좌익적인 그런 어떤 시위에는 다 나갔다. 그러니까 다 주도했다라고 보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2008년도 광우병 그것 때문에 법적인 처벌까지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도대체가 이분이 물론 이제 이분의 사상을 생각해 보면은 뭐 노란봉투법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일 당시에 성남의료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이사장직을 이분이 맡았습니다. 이사직을. 뭐 의료 경영에 뭐 전문성이 없어. 예. 오.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료원 그거를 만들고 난 뒤에 이사 자리를 이분이 맡으셨거든요. 그럼 질문이 야. 생기는 거겠죠. 그때부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맨날 강조했던 게 내 정치 인생 15년 가까이의 첫 시작이 성남의료원이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같이 했던 박석순이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 또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리고 또 성남이라고 하면 또 경기 동부연합. 아, 네. 그렇죠. 말 저 또 그대로- 외대 네. 출신이니까. 거기도 뭐 많이 왼쪽이잖아요. 거기는 거기 그 왼쪽이 아니라 그냥 왼쪽 그 그거는 자체예요, 그냥. 네. 아예 그거는- 그냥 위로. 네. 그냥 거기는 왼쪽이 아니라 위에요, 위. 그렇지, 위. 그게 북이에요, 백두혈통.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안에서는 굉장히 국내에서는 백두혈통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웃긴 얘기가 아까 제가 성남 피플 드린다 했잖아요. 네네. 그거 참가자가 또 저기 백두혈통 출신이시죠. 야, 이게 다 연결되네. 그리고 또 웃긴 게 네. 민노총 아까 얘기했는데 민노총에서도 올 여름에 집회하는 거 보면 구호가 이석기 해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줄줄줄이 어떻게 갑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박서순 이분도 이석기 해방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됩니까? 석방 뭐 이런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참 재밌습니다. 야, 높은 구루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제이님도 그 광우병 때 유모차에 있던 아이들 생각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해 보면은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좀 폭력적인 어떤 당연히 다분히 폭력성이 느껴지는 시위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학생 교복을 입히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이쪽으로 좀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 굉장히 유능한 것 같아요. 문화 기획, 뭐 시위 기획.
앞으로 역시 또 형님이 뭐든지, 담당하셔야 네.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든지 하면 느나봐. 그리고 우리도 좀 많이 합시다. 문화 공연도 많이 하고 네. 일단 12월 23일에 4시 10분 콘서트도 다 같이 보고. 네, 좋죠.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이 복식과 관련돼서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복식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얼마 전까지 유럽에서는 그 원래 이제 비례성을 갖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그 복식을 입고 나오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뭐 유럽이고 대한민국이고 다 정장 입고 나오는 게 네. 정장이 사실은 원래 부르주아들만 입는 옷이었거든요. 성직자들은 정말 성직자복 입고 나오고 노동자들은 네. 노동자복 입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복장 자체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데 저들이 교복을 입고 저런 정치적 뭐 물론 국회의원들은 아니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북한 뭐 무슨 혁명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도 네. 없고 저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주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